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입니다.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지만 원화채굴은 열심히 하셔야죠. 요새 공중파를 보다 보면 그런 말도 많이 나오죠. 비트코인이 이제 사라진다, 거품이 끼었다. 제가 여러 군데 공중파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이제 호재 뉴스가 떴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대부분이 그게 무슨 호재냐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상 지금까지 항상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는 모든 공중파에서 비트코인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기사를 잠깐 보니까 미국에서도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5명 중에 2명이 침묵을 하고 있답니다. 암호화폐 샀다는 말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러시죠. 지인분들에게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눈총들을 받으시죠. 저도 4년 전에 5년 전에 다 겪어봤던 그런 경험들이라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5명 중에 2명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는 말 하지 말고, 얼마를 투자했다는 말도 하지 말고, 어디다 투자했다는 말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 지금 좀 알아보고 있어, 이런 대답이 가장 현답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무턱대고 규제를 하겠다, 무턱대고 폐쇄를 시키겠다, 이럴 때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 두려고 하는 규제가 훨씬 더 큰 칼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테라 루나 사태가 장난이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시총 10위 안에까지 들어간 코인을 그냥 내쳤습니다. 그런 코인을 내쳤다는 걸 보여줬죠. 자넷 앨런도 그렇고 미 정부도 그렇고. 이게 그냥 생긴 일은 아니죠. 분명히 스토리가 있는 사건이죠. 루나 같은 경우는 저는 100% 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내친 거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줬잖아요. 충분히 성공을 했죠. 지금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제가 자넷 앨런의 올해 데이터만 몇 개를 빼서 지금 캡처를 했습니다. 올해 4월 8일 날 분명히 미국 재무장관 자넷 앨런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때도 별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우려를 안 했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코인에 투자를 한 사람들도 별로 걱정들은 안 했죠. 그런데 루나의 시나리오는 이때부터 시작했던 거죠. 분명히 힌트를 줬었고. 그리고 5월 10일 연방준비이사회에서 비공개 스테이블 코인이 실행에 아주 취약하다는 또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2일 자넷 앨런이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한다, 테라가 붕괴되지 않았냐. 꼭 제3자적 입장에서 자넷 앨런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가 다 공사 쳐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루나 사태의 공사는 이미 짜여진 그들의 각본이다.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 뭐였냐? 경고를 한 거죠. 경고. 공포를 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민, 관 합동으로 루나를 죽였다는 약간 그 증거가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블랙록에 관한 요거를 다시 한 번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 회사, 그리고 시타델은 미국의 다국적 헤지펀드 회사예요. 그런데 이 둘 회사가 이번 루나 사태에 관여가 됐다는 첩보가 입수가 돼서 그 사람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그 트위터 글이 삭제가 됐어요. 왜?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 왜 트위터 니네들 마음대로 계정을 삭제하고 글을 삭제하냐,
그랬는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는지 아시겠죠? 이 블랙록과 시타델이 제미니 거래소를 통해서 테라를 던져버렸다는 이 음모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팩트적인 기사일 수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굳이 트위터에 올라온 글까지 그 누구의 지시로 그거를 삭제를 했는지 의구심은 들잖아요. 시장에 공포를 주려는 그들의 조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꽁수죠. 이것도 달러를 위협하는 한국 기업 99%가 떨어져 버리는. 자, 그 사건의 근원은 뭐냐? 블랙록과 시타델이 제미니 거래소에 있는 10만 비트코인을 빌려서 그중 25%를 테라를 사서 일제히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덤프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회사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이들 또한 손을 전혀 안 대고 한 코인을 아주 몰살시켜버렸죠. 제 생각은 그래요. 테라를 1달러로 고정하기 위해서 분명히 입력값을 입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예측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권도영 대표가 한꺼번에 엄청난 물량을 던졌을 때 이 시스템이 그걸 커버할 수 있을까요? 테라를 지원하기가 힘들었겠죠. 시스템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 붕괴 같아요. 그걸 노렸겠죠. 자넷 옐런은 충분히 지금 발뺌을 하고 있죠. 거의 3자적 입장에서 내가 경고한 대로 되지 않았냐, 내가 걱정한 대로 되지 않았냐. 이건 뭐 진짜 정부와 그리고 음모론의 원상인 블랙록과 충분히 그 이해관계 안에서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이야기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UST 테라의 붕괴에 우리가 역할을 했다는 소문은 완벽하게 거짓이다. 블랙록은 테라를 거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미니 거래소에서도 거부를 했고요. 헤지펀드 회사,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 그리고 미 재무부 장관, 이 세 곳이 참여를 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트위터 팔로워가 30만 명 정도 되고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 카포라는 가명의 분석가는 에이다가 엘리엇 파동에 의해서 대규모 가격 급락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솔라나 기반의 알트코인 스테픈인가요? 스테픈이란 코인이 지하실까지 내려갈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말을 해도 그지같지 않아요. 지하실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사를 보니까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루나는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평단이 너무 높아서 어쩌면 지금 국가 채무를 갚아야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어쩌면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그렇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사서 IMF에게 조롱을 하더니 IMF가 비트코인을 싫어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저점에 매수를 했다. 고맙다. 이런 조롱 섞인 말을 하더니 IMF와 미국 정부 그리고 자넷 옐런의 공격에 피해를 보는 건 엘살바도르 같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유투데이에 XRP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별 기사는 아니고 이놈의 윌리엄 휜만의 이메일 이야기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번 루나 사태를 보고 나니까 XRP는 안전한가? XRP도 영원되지 않을까? 기술적 결함의 문제만 아니면 코인이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빗썸에 지금 엄청나게 상장이 많이 돼 있죠. 제가 빗썸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빗썸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빗썸에 상장된 코인이 7개? 6개? 8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네오, 그리고 지캐시 뭐 이랬던 것 같아요. 8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결국 역사가 있는 코인들 있죠. 정말 암호화폐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때 있던 코인들, 이 코인들이 결국 살아남을 코인들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코인들이 뭐냐, 어떤 거에 대항마 이런 코인들 있죠. 이더리움의 대항마, 뭐 어떤 코인의 대항마, 어떤 한 코인의 단점을 물어서 그 단점만 해결하면 내가 만든 코인이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은 많이들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나온 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단 한 개도 장투용으로 갖고 가는 코인은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계속 진화해요. 이더리움화의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몇 개인데 감히 이더리움을 죽이겠다고, 이게 뭐냐면 자기를 있게 해준 그 모 회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 회사가 가만히 있냐고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진화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잡겠다고, 이더리움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만든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이 계속 진화를 해버리면 사라지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한 3,000평 정도 규모의 목욕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평 목욕탕을 100개를 지어놔도요, 200평 규모의 목욕탕을 갈까요, 사람들이?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3,000평 규모의 목욕탕에 매점이 없었어. 뭐 이런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내가 200평 규모의 목욕탕을 오픈을 해서 그 안에 매점을 넣어놔야지,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한다고요. 3,000평 규모의 목욕탕에 매점 차리는 게 일입니까? 일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런 맥락으로 보니까 초기에, 가장 초기에 나왔던 코인들이 결국 살아남겠구나. 왜? 블록체인 시스템은 그 8개, 7개 안 되는 코인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 코인만 있으면 돼. 굳이 다른 코인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수많은 14,000여 개 정도 되는 코인이 생겼죠. 자, 이건 뭐냐? 돈의 노예들이 만든 코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생성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들고 모일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걸 찾을 거야. 왜? 가격 형성이 이미 돼 있는 코인들은 사람들한테 매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야, 이더리움 저게 있는데 이더리움이 이걸 못해, 우리는 그걸 만들 거야. 근데 이거는 아직 상장도 안 된 코인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인이 지금 14,000개 정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코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수많은 코인 종류가 있지만 정말 인류와 공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은 몇 개 안 돼요. 이제 루나를 내쳤어요. 그러면 이미 규제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을 거야. 뭐 한 3년 뒤에, 4년 뒤에 그때 뭐 뒀다가 오르면 팔고 그때 뭐 딴 거 사면 되지.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수는 뭘까요? 정말 불건정성 코인, 이해하지 못하는 코인, 시총이 말도 안 되는 코인, 그리고 이제 블록 형성이 잘 안 되는 코인,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코인들을 순식간에 내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XRP 리플이 사라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SEC에 소송 중인데도 봐보세요. 전세계 유동성 작년 한 해에만 8배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400여 개가 넘는 메이저 은행과 금융 관련 회사들이 리플넷의 기술을, 그 데이터를 깔고 있잖아요. 왜 깔고 있겠어요? 금융은 한 곳에서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쓰여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깔지도 않았어. 신한은행 혼자만 깔았어. 신한은행 혼자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근데 지금 다 깔고 있어요. 이렇게 메이저급으로만 쭉쭉. 그러면 뭐만 하면 되나요? 결정만 하면 된다고요. 미국이 세계 준비 통화로 XRP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미 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수많은 테스트를 하고 인프라를 보고 기술력을 체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에 있는 인원을 리플로 보내고 리플에서 일했던 인원을 또 미 정부로 보내고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유수의 대학교에서 리플렛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 중에 괜찮은 데이터가 있으면 또 XRP로 보내고. 리플 사지 마세요. 리플 상장 폐지 되겠네. 아이고 리플 사라지겠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냥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고. 정말 가기 싫은 월요일이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일하셔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